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2020년 1학기에 제 수업을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구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하, 구글 클래스룸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 이름이라든가 우리 학생들 이름 같은 것들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클래스룸 첫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두은 클래스가 보입니다. 이 중에 이 세 개는요,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것, 이것이 이번 학기에 쓸 클래스룸입니다. 자, 보시면 위에 제 수업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문자로 이 클래스룸의 수업 코드를 발송했습니다. 그 받은 학생들이, 들어온 학생들이 벌써 150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한 200여 명의 학생인데요, 약 한 50여 명의 학생이 아직까지 입장을 하지 않았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위에 보시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활동했던 그 기록을 쭉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때 제가 만든 이 클래스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발송을 해야 되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좀 크게 보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전체 화면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7글자입니다. 숫자라든가 영문으로 조합이 된 7자리 숫자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이것을 치고 제가 만든 구글 클래스룸으로 입장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구축해 놓은 화면인데요. 현재 우리 서로 이야기해요. 제1강 오리엔테이션 괄호열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다 적혀 있고요. 또 아래 제2강, 제3강, 이것은 제목만 잡아 두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학생은 게시물이 있는 주제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따라서 학생들은요, 게시물이 없는 이 제2강이라든가 제3강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요 화면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제가 제자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 마음껏 수다 떠세요 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곳이에요. 물론 저도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곳입니다. 자, 할당 완료와 제출함이 있는데요. 할당 완료는 현재 150명의 학생 중에서 그 중에서 6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글을 남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함을 클릭해 보게 되면 이 화면이 뜨죠. 자, 이때 6명의 학생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쓴 글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을 클릭하게 되면 또 답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자, 다시 왼쪽 위에를 클릭하면 대문으로 간다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수업을 클릭합니다. 자, 위에 제목을 클릭하면 사라지게 되죠. 자, 제1강 오리엔테이션 제가 모두 6개의 게시글을 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유기현 교수의 인사말이라고 되어 있죠. 보게 되면 7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학생들이 이 글을 읽고 수업 댓글로 이렇게 다 적은 숫자입니다. 들어와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쭈르륵 적어놨죠. 그 중에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있는 이 학생에게만 답글을 보내고 싶다면 위에 이렇게 화살표 꼬꾸라진 거 있죠. 9분 이 화살을 클릭을 하는 거죠. 의견에 답장하기 클릭하면 이렇게 이메일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엔터 치고 제가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에게만 개인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 글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닫고요. 다시 한번 다른 거 들어가 볼게요. 구글 클래스룸에서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7명의 학생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학번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두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죠.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설문 및 출석 체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리엔테이션 설문 및 출석 체크라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설문을 하게 되면은 출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면은 저도 설문에 동참하도록 하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을 누르게 되면 저 역시도 이렇게 설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이름을 적고 학번을 적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필수 질문입니다 라고 뜨게 되어 있죠. 분명히 무언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섹션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질문들이 쭉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설문에 동참했던, 참가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는 오른쪽 아래 버튼, 연필 버튼을 누릅니다. 설문지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기, 그러면 이렇게 응답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되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위에 보시게 되면 응답을 보겠습니다. 현재 118명의 학생이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응답을 누르게 되면 요약, 질문, 또 개별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은 현재 제 이 설문의 전체 보기죠.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 중에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 오른쪽 녹색 버튼이죠. 약간 십자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스프레드 시트에서 응답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막강한 거죠.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118명의 학생들이 보기 좋게 구글에서 만든 스프레드 시트에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18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죠. 이 화면은 엑셀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언제 했는가? 2020년 3월 15일 오전 1시 18분에 했다. 이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번, 그리고 학과.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입니다. 학생의 수강 시간표에 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클래스룸 한 곳에 7개 클래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한 반당 30명의 학생인데요. 7개 반이니까 37에 21, 약간 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200명을 반별로,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에서 필터 보기를 통해서 제가 이미 해놨는데요. 금요일 오전 11시 X반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만 다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월요일날 오후 2시 A반의 학생들이 누굴까 클릭하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솔트를 시키는 거죠. 월요일 오후 2시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둔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래 보시게 되면 금요일 오전 9시 이렇게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수요일 오후 4시 이렇게. 자, 다시 닫고 응답 이것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킹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안내. 제가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참석하면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 강의 눌러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합니다. 강의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2일, 월요일부터 일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라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집어넣은 거죠. 이 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화면이 작지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큰 화면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그 홈페이지에 가서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요.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 후 쪽지 시험. 자, 클릭해 보게 되면 제가 제1강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 후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설문지죠. 퀴즈 시험 문제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댓글,
궁금한 학생들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보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 과제를 했는데 5명이 지금 제출을 해 있다라고 돼 있고 채점 완료, 이 채점 완료는 제가 이 5명의 학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이 보이죠? 이 학생은 아직까지 제가 채점 완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이 9점 만점에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9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9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돌려주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학생에게 과제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학생은 총 9점에서 9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물론 이 학생은 이미 쪽지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본인이 지금 몇 점을 맞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학생은 9점 총점에서 9점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또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제가 냈습니다. 온라인 강의 방법 제안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곳은 과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제목은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교과부에서의 그 방침이죠. 지침입니다. 먼저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피드백을 받고 교수는 그 피드백에 맞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과제로 했는데요. 무려 8명, 20명, 지금 28명이 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문서로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녹화식 동영상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해서 이렇게 좀 길게 과제를 내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성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에 대한 성적을 10점을 부여했는데요. 이 학생은 제가 10점을 하겠다 이렇게 10점을 하고 다시 반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거죠. 교수님께서 내 과제를 확인하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강의는 녹화식 동영상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드래그로 표시를 한 후에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댓글 주간인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문구에 대해서 저의 피드백, 저의 글을 또 답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디어가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엔터 쳐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탁 누르게 되면 학생은 말이죠. 본인의 이 과제 중에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에서 너무 좋다, 이 글이 좋다, 이 글에 대해서 제가 또 학생에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요 돌아온 것을 다시 보면서 교수님께서 내 과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코멘트를 달아 주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제가 다음에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은 한 명씩 줄게 됩니다. 8명이 7명이 되고 아직 122명의 학생이 이 과제 온라인 강의 방법 제안해 주세요에 대한 과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28명의 학생은 부지런한 학생,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과제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첫 화면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보았죠. 저 위에 수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제 클래스룸에 입장한 모든 학생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솔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 중에서 제가 플러스 추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을 제 방에 또 초대할 수가 있어요. 같은 학교 동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적어서 초대하면 상대방의 이메일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럼 그분께서 본인의 이메일을 열어서 참가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현재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제가 한 분 더 초대했는데 이분께서 아직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셔서 초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능이 왜 좋냐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신 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이 설문지, 이 문항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 교수님께서는 하나도 이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 샘플링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단 뭐 제 이름이라든가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놓게 되면, 샘플링을 해 놓게 되면 누구든지 제 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기능이죠. 물론 저도 이 교수님의 이 클래스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수님의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저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수님께서 현재 보이는 제 이 클래스룸의 모든 것들을 같이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사용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학생 중에서 지금 한 50여 명의 학생이 입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에게도 똑같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초대하기를 하게 되면 그 학생 이메일로 초대장이 가게 되고, 학생은 이메일을 열어서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에 성적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성적은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 여러분 모두 이곳에 마음껏 수다 떠세요. 이것은 아까 했는데요. 성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제가 있죠. 과제를 낸 사람은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고, 물론 제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주고 되돌려준 학생들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 쪽지 시험에 참가한 사람은 다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강 또 제2강 그리고 제1강에서 이런 뭐 게시판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 표시, 만들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만들기 표시를 통해서 다 스스로 창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버튼을 다 눌러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구축해 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제 3강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출석 체크란에서 이 설문지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또 이 설문지를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제 3강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시험이죠. 쪽지 시험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제 3강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